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어제 마련됐습니다. 7명 중 5명이 빈소도 없이 떠나야 하는 쓸쓸한 자리였다고 하죠. 빈자들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많은 고시원들의 안전 문제. 이번 화재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생한 종로고시원 화재 사고로 7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은 전기난로 발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고시원 일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비상구 적치물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신내동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중랑구와 구리, 남양주 국회의원들이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제 저녁 독산동 시흥대로에서 버스 2대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시민 5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신내동 차량기지 이전은 중랑구의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6호선을 연장하고 이 차량기지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인데 최근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 추진의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는 지난 2008년부터 인근 구리시와 함께 6호선 연장을 추진해왔습니다. 동시에 구는 신내 차량기지를 이전해 이 부지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경기 구청장 역시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인 만큼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도 이전하고 또 지하철 이용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걸 잘 연구를 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엔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중랑구와 구리, 남양주의 국회의원들이 6호선 연장과 신내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정책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구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6호선이 조속히 연장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는데 신내 차량기지를 새로운 종점 일대로 이전한다는 계획에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신내동의 그 부지를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한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중랑구의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성장의 동력 기지로 삼을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새 의원은 이번 정책 협약을 6호선 연장 사업에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 새 지자체와 경기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지난 9일 종로구 고시원에서 난 불로 7명이 숨진 가운데 서울시가 고시원을 비롯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하며 고시원 5,840곳과 소규모 건축물 1,675곳이 대상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비상구나 피난 경로에 물건이 적치돼 있는지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점검 결과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보수를 요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시가 고시원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번 사고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노후 건축물 화재 문제를 막을 방법과 풀어야 할 숙제는 뭔지 취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송정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송 기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 화재 상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9일 오전 5시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세입자들이 대부분 40대에서 70대까지의 일용직 근로자여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종로구 화재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경찰은 10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기관들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는데요. 네. 이 합동 감식반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전열기구와 콘센트, 주변 가연물 등을 수거해 국과수의 감정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예.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오려면 3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경찰은 현재 전담 수사팀을 투입해서 화재 원인과 건축관련법, 소방관련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화재가 최초로 시작된 것으로 지목된 301호 거주자 A씨의 실화 혐의 적용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해당 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이 화재를 더 키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사실 확인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해당 건물은 1983년에 사용 승인된 후 2007년 고시원으로 등록돼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곳입니다. 예. 2009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고시원에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는데요. 예. 이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졌거나 고시원 등록을 한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시원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에 지원했다가 건물주의 거부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후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거주자 50% 이상이 취약계층이고 이 시설이 낡아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는 대신 고시원 운영자가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예. 현재 이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222개소가 지원을 받았는데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서 사실상 이번에 화재가 난 건물도 건물주의 반대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올해도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신청 조건이 달라져서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이전에는 선 신청한 후 대상이 되면 건물주의 동의를 받으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처음부터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비를 지원받은 고시원이 추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합니다. 또 신청한 모든 고시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부분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이 가능한 거죠. 예. 결국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건물이 서울시 안에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법적인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졌거나 고시원 등록을 한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설치 의무가 없는 부분,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구멍을 메워줄 수 있는 꼼꼼한 지원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금천구 독산동 시흥대로에서 주행 중이던 버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48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송파구 올림픽대로 김포에서 잠실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택시가 갓길에 있던 조경 작업인부 9명을 치고 승합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김모 씨를 비롯해 10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2시쯤 강동구 상일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거주자 한모 씨가 사망했고 건물 일부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12시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 일부가 그을리고 에어컨과 TV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마 의자 밑에 있던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화재 발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진압일 겁니다. 때문에 소화기 같은 기본 장비를 구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북구가 취약계층 가정에 소방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 인도.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나자 학생들이 인근 상가에서 가져온 소화기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같은 달 30일 성북구 삼선동의 한 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휴대용 소화기로 화재는 진압됐습니다. 인근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그걸 알고 소화기도 이제 쬐끔한 거거든요. 이렇게 휴대용 같은 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껐더라고요. 그게 방치됐다고 하면 큰 불이 되겠죠. 불은 처음부터 크게 일어나는 건 불은 전혀 없으니까. 이처럼 화재 발생에 있어 초기 진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마다 소화기나 감지기 같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난 2일 성북구의회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소득 가정을 비롯해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기로 한 것. 성북구의 경우 취약계층이 4만 2천여 세대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은 12% 수준입니다. 관련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성북구는 취약계층 가정에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시 강제 규정이 없어 보급률은 30%대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짚어보는 간담회가 노원구 광운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발전을 넘어 서울 동북권의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주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시행청인 서울시는 지난해 현대산업개발 측과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지었다며 사업이 좌초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광운대역 개발의 경우 입지면에서 최상인 만큼 잠재력 또한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축산이라든지 중랑천, 동북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북부 생활권의 중심지에 지금 입지해 있습니다. 총 개발 면적은 15만여 제곱미터입니다. 축구장 21배 규모로 마곡지구와 상암택지 개발의 뒤를 이을 대규모 개발 사업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첨단 산업과 상업시설, 문화공간이 집약된 서울 동북권의 경제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를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냥 단순히 아파트 짓고 기존거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그만 도시, 그리고 그것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주변에 재건축하는 데라든지 모든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은 과제는 기피시설인 시멘트 보관시설과 자동차 물류센터의 이전. 코레일은 대체 부지를 물색 중이며 사업이 현재 속도로 진행되면 두 시설은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인 문화 비축기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송파구 지역 곳곳에 있는 일자리 관련 시설들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신설됐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분야별로 분산된 일자리 사업을 진단해 정책 개발에도 나섭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최근 송파구로 이사온 김소연 씨가 송파구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신과 꼭 맞는 취업 컨설팅도 함께 받았습니다. 제 나이에 맞게 어떤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가 요양보호사 그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또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또 송파구의 일자리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송파구 일자리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송파 여성교실과 시니어 클럽 등 지역 내 24곳의 일자리 관련 시설과 협력 체계가 구축돼 분야별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구인 구직 등록을 넘어 취업 상담도 제공되고 지역의 일자리 지표와 일일 구인 구직 현황 등 계층별 맞춤형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충족되지 않거나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이제 저희가 지금은 그분들을 이제 저희가 일자리 기관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또 연계해 줄 수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거나 이제 이런. 아울러 지역의 일자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책 개발과 신규 사업 발굴까지 수행합니다. 각 사업의 지금 운영 사업을 진단하고 또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이러한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통합 지원센터라는 컨트롤 타워를 세운 송파구. 구는 앞으로 4년간의 일자리 사업 비전을 담은 로드맵도 마련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조선시대 양국 보관 창고였던 광흥창. 광흥창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공민왕 사당제입니다. 천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복을 갖춰 입은 제관들이 신주 앞에 섰습니다. 향을 올리고 패백을 드리고 첫 잔을 올리는 초원내부터 충문을 태우는 망요례까지 그 옛날 거행됐던 방식 그대로 제가 올려집니다. 엄마랑 같이 역사 체험으로 왔고 직접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 제사 지내는 거 처음 봤는데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올해도 어김없이 공민왕 사당제가 열렸습니다. 공민왕 사당제는 매년 음력 10월 1일마다 개최되는 지역의 전통 제례. 조선시대 서강동 일대가 농산물 집산지로 발달하면서 미국 창고인 광흥창을 짓게 되는데 동네 노인의 꿈에 공민왕이 나타나 사당을 짓고 매년 제사를 지내면 광흥창이 무탈하고 부흥할 거라고 계시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지역의 한 노인네한테 현몽이 돼서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매년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면 지역의 안녕과 평화와 또 번창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약 600년 전부터 지역에서 열심히 우리가 정성스럽게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를 이어온 지는 벌써 600여 년. 공민왕 사당제 봉제 추진위원회와 자생단체인 와우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70년대 말에 저희가 물려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동네 무사 안녕을 위한 그 제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게 발전해서 동민들의 합심과 협동과 동 발전을 위해서 기원하고 서로 단합하는 현재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공민왕 사당제. 우중에도 사당제에 함께한 주민들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숭인 근린공원 내에 있는 동망봉은 정순왕후가 영월로 유배간 단종을 기리던 곳입니다. 종로구가 낡은 관리사무소가 있던 자리에 정순왕후 기념관과 주민 편의시설을 건립했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공원 옆 낡은 관리실이 다목적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489.80제곱미터 규모의 주민 편의시설이자 정순왕후 기념공간이 마련된 겁니다. 숭인공원의 숭인에 왕실 가족이나 양반 가문이 사용하는 건물에 붙이는 제자를 더해 숭인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상 1층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어울림쉼터와 정순왕후 기념공간, 유아겸용 공중화장실로 구성됐고 지하 1층에는 다목적실, 관리사무소, 창고 등이 마련됐습니다. 다목적실에는 천여 권의 책도 비치돼 있어 작은 도서관 역할까지 할 예정입니다. 또 대관도 가능해 종로구 공원 녹지과로 문의하면 각종 행사나 모임 공간으로도 빌려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신 숭인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조성된 정순왕후 기념공간은 정순왕후를 기리는 전시 공간으로 연표, 가계도와 각종 문화 콘텐츠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서로 모임을 한다든가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함께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봤어요. 그런 이 동망봉의 유래를 조금 더 좀 상세하게 표현을 해서 우리 정순왕후 흔적을 좀 기록으로 잘 남겨보았습니다. 종로구는 앞으로 숭인제를 정순왕후 유적지인 청룡사, 정업원터, 동망정 등과 함께 창신 숭인 골목길 관광 코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아입니다. 강동구에는 각 동마다 건강 100세 상담센터라는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혈압과 비만 등으로 대사증후군을 앓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 센터 개설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옹기종기 서 있는 주민들이 리듬에 맞춰 율동의 한창입니다.
강동구 명일동에서 열린 건강 100세 실천위원 회의에 참여한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강동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강 100세 상담센터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당뇨,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센터가 설치된 건 2008년. 천호일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강동구 내 16개소가 설치돼 9만여 명의 주민들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대사증후군 예방 정보를 얻어갔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동주민센터에서 보건 사업을 강동구에서 최초로 했고요. 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회의 내내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대사증후군이 비만과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체조와 요리법, 강연 등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체조도 알려주시고요. 뭐 저염식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그 식단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하니까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는 요즘, 주민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다 활기찬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서울시가 2019 학년도 대입 수능일인 이번 주 목요일에 지하철과 버스, 택시를 증차하고 비상수송 차량을 운영합니다. 평소 아침 7시에서 9시인 지하철 집중 배차 시간은 수능 당일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로 2시간 늘어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최소 배차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민관용 차량과 오토바이 790대는 수험장 인근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소 등에 배치되고 무료로 수험장까지 데려다줄 예정입니다. 관공서 등의 직장인 출근 시간은 1시간 늦춰집니다. 강남구의회는 오늘 1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33일 동안 정례회를 개최합니다. 일정별로는 오늘 16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벌입니다. 또 오늘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내년 예산안 심사와 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집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의 민낯을 또 한 번 보여준 이번 고시원 화재. 사후 약방문식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는 계획도 나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 고시원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은 전체의 18.5%라고 하죠. 사각지대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틈이 너무나 큽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